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사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정우스쿨의 박정원입니다. 자,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현재 방문 요양기관을 운영 중이신데 장기요양기관 기호로 3번으로 운영 중이시래요. 그런데 주변에서 2번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자꾸 이렇게 종용과 조언을 주신다고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이 장기요양기관 기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 관한 배경적인 얘기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기호라는 것은요,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지정을 받게 되면 1번부터 3번까지, 그러니까 1, 2, 3번이라고 하는 기관 기호라는 것을 부여받습니다. 이 기관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급여라고 해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했었을 때 1번을 부여받습니다. 자,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이 재가급여를 뜻하는데요. 근데 이 재가급여 설립의 방식이, 즉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설립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시군구청장한테 설치 신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었을 경우 이제 기관 기호를 2번으로 부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인복지법을 거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서 시군구청장한테 설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 12월 11일 날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019년 12월 12일부터는 이 32조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제가 장기요양 기관,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지는 이 재가급여 제공기관들의 설립이 이제 원천적으로 사실상 이제 금지가 돼버렸어요. 정리를 해야 하자면은요, 장기요양기관 기호는 1번, 2번, 3번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시설급여 제공할 때 1번을 부여받는 것이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에 설치 신고를 하고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 지정을 받아 썼었을 때 이제 2번을 부여받고,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그냥 어떻게 설치 신고를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부여를 받았었을 때 이제 제가 장기요양기관이 되는데, 2019년 12월 12일부터는 더 이상 3번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35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의 2를 보면은 장기요양 재무회계 기준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2016년 5월 29일 날 이 조항이 신설이 되어지고, 그리고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 20명 이하 또는 이용자를 둔 기간은 2019년 5월 30일 이후부터 시작돼서 현 시점에서는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이 재무회계를 준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노인장기요양보법 35조 2의 이 장기요양 재무회계 기준은 지금 말씀드렸던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갖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1번, 2번을 제외한 3번한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노인장기요양보법 35조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를 영어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조문을 풀이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히 풀이하면 장기요양기관 기호 중에서 1번과 2번 기호를 부여받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법과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3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기관 기호를 부여받은 것과 3번 기관 기호를 부여받은 곳에 그 재무회계 규칙 규정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둘이 어떻게 틀리냐 한번 보면은 이래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2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정명령 규정이 있는데 시군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2를 봤더니 그 회계 부정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때 업무정지 3개월, 2차 때 업무정지 6개월, 3차 때 지정취소를 당합니다. 또 회계장부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 1차 때, 2차 때 업무정지 6개월, 3차 때 지정취소를 또 당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처벌이 뭡니까? 업무정지 3개월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3번의 장기요양 기관 기호를 부여받은 기관에게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반면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어졌었을 때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과목, 나목, 다목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밖의 회계 및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견되어졌을 때 전부 1차는 뭔가요? 개선 명령일 뿐입니다. 개선 명령이라는 건 일종의 시정 권고, 시정 조치죠. 그렇죠. 자, 두 법을 가만히 비교를 해봤더니 한 군데서는 위반을 했었을 경우에 일단 업무정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업정지를 시켜버리고 똑같은 재무회계규칙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서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적용을 받는 곳에서는 개선명령, 가장 가혹한 명령이 이제 시설장 교체에 이르르는 거예요. 3차에 가면은.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가장 가혹한 것은 지정취소죠. 그렇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1번과 2번의 기관 기호를 부여받은 기관이 재무회계규칙 위반을 했었을 때 일단은 권고 6개월, 그러니까 시정에 대한 권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을 경우에는 일단 영업 정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세 번째 단계까지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었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까지 당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이면서도 1번과 2번의 기관 기호를 부여받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개선 명령으로 그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즉 가장 가혹한 처벌이 시설장 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가 되셨어요? 같은 재무회계규칙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좀 여유롭고 좀 느슨한 처벌 규정이 주어지는데 반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재무회계 규칙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업정지, 문을 닫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3번 기관 기호를 부여받은 기관을 더 이상, 즉 제가 장기요양기관을 더 이상 어떻게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1번과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차등적으로 서로 구별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1번, 2번에 비해서 3번이 어떻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죠. 이런 정책 방향이나 관련해서 만들어진 이 법제적 관점을 본다면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런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정부가 계속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이후에 재무회계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좋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었을지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3번보다는 2번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사실상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런 궁극적인 결정은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그리고 시설장님, 대표자님들께서 직접 하셔야 될 일이지만 감히 이런 법 조문과 현 상황을 놓고서 제가 조언을 드렸었을 때는 3번 기관 기호를 갖고 계신 분들은 2번으로 속히 전환을 하시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나 또는 앞으로 기관을 계속 유지하신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의사결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